요즘 시장 분위기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미국의 긴축 기조 이것 빼고는 이슈가 없는 거였죠. 하지만 멀리서 보면 상당히 많은 것이 큰 틀에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짚어보는 시간 빅픽처고요. 함께해 주실 분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뭐 정치권 내 갈등, 세대 갈등, 남녀 갈등 상당히 많은데 갈등이 상당히 많은 요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 그리고 또 정치 세력 간의 갈등 이 시간에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갈등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 해외 쪽을 보게 되면 미국 쪽을 들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의 의회 내부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그리고 또 민주당 내부 갈등들 뭐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을 거고요. 또 지난주에 좀 협상을 했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마무리된 우크라이나하고 서방 세계,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서방 세계하고 러시아 간 뭐 이런 것도 갈등이 좀 많이 이렇게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지금 미국하고 중국 간의 패권을 둘러싼 그런 갈등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자, 뭐 어제도 북한이 또 미사일을 쐈는데요. 북한의 잦은 도발로 인한 남북 간의 갈등도 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고, 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대선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간의 정책 갈등 이런 부분들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미사일 발사라든지 그리고 우리 내부적인 정치권 내 갈등은 우리가 직접 겪어서 알고 있으니까 시간 관계상 이 시간에는 해외에 포커스를 맞춰서 갈등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미국 하면은 매일 연준 위원들의 입, 파월 의장의 입 이런 얘기만 해왔었는데 미국 정치권 내에서도 세력 갈등이 좀 있나 봐요.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미국에는 양당이 다 장악을 하고 있죠. 상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 공화당 50석씩 장악을 하고 있고요. 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미국 의회는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서로 협력을 하던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요즘 그런 전통이 좀 퇴색되는 분위기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예만 든다라면 전에 뭐 미국에 결국 통과는 됐지만요. 이 부채 한도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당연히 양당이 합쳐갖고 힘을 합쳐서 그냥 통과를 시켜야 되는 부분들을 몇 달을 끌었다가 마지못해갖고 처리하는 거 보면 뭐 이런 얘기가 점점 더 심해져 가는 것 같고요. 자, 최근에 정부 정책에 대해서 공화당은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고요. 또 민주당이라도 뭐 자기들끼리라도 똘똘 뭉치면 괜찮은데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내부 갈등이 상당히 심해진 그런 모습입니다. 자, 뭐 한 가지만 예를 들면 가장 지금 처리가 시급한 사안 중에 하나가 BBB 법안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요거는 미국 재건법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양당이 민주공화당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50대 50인 상황에서 이 민주당 세력의 반대로 이 법안 통과가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30%대밖에 안 된다 그러죠. 지지율이 급락함에 따라서 올해 중간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상당히 고생을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선거구 관련해 갖고도 보면 지금 뭐 공화당 쪽에 상당히 좀 유리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 조맨친 의원이 계속 반대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당신 때문에 우리 다 망하게 생겼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조맨친 의원한테 민주당 내부의 비판이 집중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장 좀 시급하게 처리돼야 될 BBB 법안이 아직까지 있는데요. 자, 이런 분위기여서 그런가 일각에서는 뭐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처리할 거다라는 그런 예측도 일부 존재하고 있고요. 자, 뭐 만약에 이런 부분이 통과됐을 경우에는 뭐 긴축이나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악재들로 인해 갖고 이 기댈 곳 없는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에 통과가 될 경우에는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조 맨친 의원 이름을 상당히 꽤 긴 기간 동안에 자주 듣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만나서 설득을 하기도 했다, 뭐 이러던데요. 계속해서 교착 상태군요. 다음은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와 서방 세계 간의 갈등 여전히 이어지고 있죠. 지난주에는 상당히 많은 이 협상 자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렇다 할 결과가 없었나 봐요.
예, 맞습니다. 러시아는 요지는 그거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불허하는 걸 요구를 했고요. 뭐 유럽 국가는 스스로 그 자국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라면서 러시아의 요구를 서방 세계는 거부한 상태입니다. 자, 거기서 러시아는 그런 얘기를 했죠. 침공 계획은 지금 없지만 우리의 요구에 불응할 시에는 강경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자, 이거는 이렇게 얘기한 속내는 미국이 지금 아태 지역에 화력을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쪽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나온 얘기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하고 서방 국가는 이 군사적으로 침공할 경우에는 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 국가가 거들나는 지옥의 제재를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앵커님 아까 좀 짚어주셨듯이 10일, 12일, 13일 지난주에 굉장히 많은 협상이 있었는데요. 전부 다 아무런 성과 없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크라이나 정부 기관이 해킹당하는 사건이 발생이 됐는데요. 이 부분도 러시아 쪽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태는 물리적인 전쟁까지도 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으로 긴장이 고조가 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뭐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한 달 내에 우크라이나를 침공 가능성이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이런 보도도 있었고요. 또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작극을 좀 계획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상원의원이죠. 자, 이 롬니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좀 미국 쪽에서는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는 게 단순하게 나토 국가하고 이거 국경을 맞대기 싫은 이런 부분 정도가 아니라 구소련을 재건하려는 그런 움직임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롬니 의원 같은 경우는 푸틴의 소련 재건 시도는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자, 지금 이렇게 좀 답답한 상황인데요. 다음 주에 독일 외무장관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를 연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해결 가닥이 나올지 이 부분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해결 가닥을 잡지 못할 경우에는 에너지 가격에 좀 안 좋은 그런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에너지 가격 벌써 움직이기 시작은 했고 또 벨라루스랑 군사훈련을 러시아가 할 거라고 하죠. 여기에 뭐 독일이라든지 미국 목소리를 점점 더 높여가면서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 베이징 올림픽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인데요. 미국은 이미 참가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미중 갈등도 여전하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17일부터 다보스 어젠다 2022이 개막이 됐는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은 여기에 참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뭐 첫날 시진핑 주석이 중국식 경제 해법을 제시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2021년도에 시진핑 주석은 미국을 겨냥해서 냉전식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올해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앵무새처럼 냉전식 사고방식을 버리고 공존의 길을 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자, 이 우크라이나 관련된 상황 전개도 이 양국 간에는 변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이나 서방 국가의 그 대응 상황을 봐가면서 대만에 대한 압박 수위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베이징 올림픽 때문에 아무런 뭐 그런 부분들이 없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불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최근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도 미국의 골칫거리인데 지금 오늘 또 하나 에너지 가격 관련해 갖고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이 또 하나 발생했죠. 우리 문 대통령께서 저기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이쪽을 방문하고 계신데요. 아랍에미레이트에 예멘 후티 반군이 이들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세력이죠. 이 아랍에미레이트의 그 정유시설에 드론으로 공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거기서 3명이 죽고 6명이 다치는 9명의 사상자가 났다 그러고요. 이 사우디 쪽에서는
사우디 주도의 그 동맹국이 반격에 나섰다라는 뉴스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조금 시장에 에너지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힘을 모아도 이 코로나 시국을 이길까 말까 하는 판국에 각각 다 저마다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상황이 점차 어려워지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런 세계적인 혼란이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가요? 일단 뭐 미국 내부에서는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이게 해결이 조금 일각에서는 이 조 맨친 의원이 끝내 굴복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빠른 시간 내에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될 시에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혀 기댈 곳 없는 주식시장에 상당히 좀 큰, 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긴장이 줄어들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냥 안도 수준일 거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뭐 사우디 방금 중동 얘기 말씀도 해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겹쳐서 이 우크라이나의 긴장이 커져갈 경우에는 에너지 가격이나 이 에너지 가격이 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뭐 연준이나 이런 정책들도 마찬가지 더 매파적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이 에너지 가격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에 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면밀하게 관찰이 필요하고요. 미중 갈등은 해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 주는 영향력만 좀 변하는 사안인데 이 부분은 지금 베이징 동계올림픽 전까지는 아마 그냥 봉합된 수준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 부분은 차분하게 관찰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는 이 세 가지 가운데서 미국 내부의 갈등이 해결되는 것만이 호재로 지금 보이는데 나머지는 다 현재 진행형인 상황들이고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 BBB 법안이 통과되는 게 과연 호재인가 여기에 대한 의구심도 있거든요. 현재 미국 내에서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부분들이 인플레고 그래서 긴축 기조를 선택을 해 나가는 건데 대규모 투자해서 미국 경제를 살리자라는 것이 이 BBB 법안의 핵심이잖아요. 통과되면 시장의 호재가 맞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호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시장 전체 부분도 뭐 영향을 주겠지만요. 그 세부 법안이 보면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이나 이런 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연준도 마찬가지 지금 이 부분이 통과가 안 되더라도 굉장히 매파적으로 돌아서 버린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연준은 어차피 매파적인 거고 이 부분 때문에 더 매파적이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됐을 경우에는 좀 기댈 곳 없는 시장에 돈을 또 재정 사이드에서 돈을 푼다라는 거 그런 쪽에서 의미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큰 그림 그려주세요. 저는 지난주하고 비슷한 얘기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올해는 작년보다는 힘든 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위기 극복 3년차라는 그런 주제로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시장은 소수의 프로만 수익을 내는 장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뭐랄까 저 같은 경우도 하루에 2시간 이상은 뉴스들을 찾아보는데 시간을 소비를 하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좀 깊이 파고 들어갔고 딱 핵심이 되는 부분 그런 쪽을 캐치해갖고 매매를 하실 때는 뭐 상당한 수익이 따르겠지만 만약에 여건상 그렇게 못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쉬는 것도 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지금 이번 시장도 마찬가지 조금 반등이 나오는 그런 시장이 된다라면 어느 정도 반등을 이용해서 현금을 좀 만들어 놓고 조금 관망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